3월 25일 JB시다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091일입니다. 1091일. 3월 25일.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3월 25일이면 매년 어디 뭐 여행을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같이 어울리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뭐 이번 3월 25일은 그냥 글 썼고 또 뭐 방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 5일 만에 한번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5일 만에. 그동안 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지금 앞으로 이 자유우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총선이 이제 22일 남았는데요. 총선에 모든 걸 올인하고 나서 만약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도나 혹은 또 전 세계 오지에 가가지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뭐 예를 들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결론은 제가 해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 해답을 못 찾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미래통합당이 꿈쩍하지 않고 또 한교안이라는 분, 한교안 대표가 꿈쩍하지 않고 지금 이 대한민국 위장, 기회주의, 가짜 우파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저 좌파들 속에서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 쓰나미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 원심력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뭐 완전히 저들이 지금 다 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이번 4월 총선에 있어서 낙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뭐 대한민국 운명을 떠나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공화당이 정당으로서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무늬만 정당이 될 것인지 나가가지고 분탕돼가지고 각각 뿔뿔이 흩어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마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아마 일부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조원진 대표 관련했는데요. 조원진 대표 이번 대구 달서병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낙선합니다. 당선이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뭐 조원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어디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상대 후보에게요.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예전에 이 우리나라가요. 6.25 남침을 겪고 그리고 북진을 했습니다. 북진을 하다가 바로 이 중공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중공군 인해 전술로 인해 가지고요. 후퇴하면서 결국 38선이 꺼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해 전술로 후퇴 없이 이 조원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든 혼신 힘을 다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를 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선거운동이 지금 이 알리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 특징 같은 경우는 몸으로 때우고 또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되는데도 지금 중국 발역병 때문에 중국 폐렴 때문에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후보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금 열심히 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그 멸시, 괄시, 외면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속에 있어서 조직 또 그 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리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머리와 돈이죠. 그리고 조직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댐댐이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 댐댐이가는 다 이 제가 볼 때는 어느 후보자들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조직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할 상인데요. 자, 우리가 뭐 이래 예상을 다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예상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자전거 페달 있지 않습니까? 밟다가 이 놓아버리면요 넘어집니다. 계속 밟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자전거 페달처럼 밟아야지 살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방송 뭐 안 하니까 저도 마음이 잡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뭐 지금 지난 5일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김문수 공동대표 이제 탈당하고 또 자유공화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변경이 되고 또 지금 후보자들 다 출사표 어제 던지고 뭐 이런 지금 이 숨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숨가쁘게 흘러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우리 공화당 당사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당사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 공화당 당사가 정말 이 뭐 밤늦게인데도요. 그 늦은 시간도 아니다. 한 7시쯤 되는 시간인데도 이야 그냥 뭐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요. 막 서로가 바쁘고 그리고 뭐 정신이 없더구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뭐 이래 이 생동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살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이 강론으로 돌아가지고 또 이 차기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전망 그리고 현 주소를 이야기할 때는 참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픈 경우가 한두 개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적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더 이상 편지를 적는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징징거리는 겁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라는 거. 저 안에 계시면서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은 많이 힘들 건데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부담을 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안 적기로 했습니다. 특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했던 부분들이 유영하 변호사가 뭐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에게 밝혔던 능욕이라는 것들 나가지고 2번 칼질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이 박 대통령 눈에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안 보이는가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이
상당한 실망감들. 또 나아가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은 이 지난 4년 동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석방을 외쳤던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기본적인 이제 물음표가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김무성이 등 탄핵 세력들이 다 이게 이제 그 의원 내각제 추종 세력들인데요. 개헌 발의를 지금 했고, 그리고 이 개헌이 되면 이제 연방제 수순을 거칠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가, 이것은 자유체제에 대한 음모.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해진 탄핵이 개인적인 대통령 탄핵이었다 그러면 지금 저들이 꿈꾸는 이 개헌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자유체제에 대한 탄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속에 있어서 저들과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라는 대통령의 그 말에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따를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 위장 가짜 우파들로 저는 미래통합당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부역자가 되고 싶지 않다. 역사의 어떤 이 부역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거부했습니다. 뭐 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론인입니다.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0.000000001% 관련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당 같은 경우는 또 당 출마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로는 또 이름을 또 팔아야 되고 또 박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는 따를 의무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유 JBC가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왜 따라야 됩니까? 제가 따라야 됩니까? 제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뭐 받았습니까? 제가 뭐 따라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따라야 될 이유를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통합당에 있는 소속된 자도 아니고 우리공화당 소속 당원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그냥 글 적고 방송하고 이것저것 세상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놈인데요. 따를 이유가 없죠, 제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어제 그 편지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통령한테 편지에도 그래 적고.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라고 태극기 들고 싶겠습니까? 그분들도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다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요. 0.000000001%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관련 없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유가 이태로지고 대한민국 역사, 체제, 이 정체성이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짓밟히고 있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한당이 나서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상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혜택과 건세를 누렸던 자들이 지금 나아가지고 이 나라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 즉 민초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회사를 벌써 때려치운 지가 이제 3년째네요. 3년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 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분노 이전에 대한민국 자유체제에 대한 사기, 이 촛불 쿠데타 방조 등 눈 감으면 그만인데 눈을 뜨는 바람에 지금 이런 소위 말하자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고생에 보답을 해달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뭘 해줬었어요? 뭘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4년이 지났는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인 참 고맙다라는 정말 이 가슴이 우러나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낙선되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대통령이 상당히 거기에 따른 반발을 보였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참 마음이 솔직하게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유튜브를 다 해가지고요. 저렇게 인신감금 1091일 박근혜 대통령 저 사진을 저렇게 계속 이때까지 저걸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팔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대통령의 구속이 그만큼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과 정의, 이 무너지는 법치를 알리고 있는 저는 빙신이 되고 뭐 그렇지 않고 그 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덕을 보는 이런 사회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구도가 돼버렸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인신감금 1091을 저거 왜 붙이고 있지? 저기에 다른 것보다 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든지 뭐 다른 거 하시면 굳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왜 내가 올리지?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 영상 노래 틀어줘가지고 저작권 침해 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JBC가 방송 유튜브가 정지가 됐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냥 그 예를 들어 JBC가 방송이 뭐 1년 됐든 2년 됐든 방송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파의 원조입니다. 8년 됐습니다. 만 8년입니다. 만 8년. 만 8년 된 방송을 그래도 대통령 어떤 그 많은 국민들에게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저작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아쉽거나 저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사람이니까 돌았으니까요. 내가 왜 그랬지? 아이씨, 내가 왜 누구를 해서 좀 올리지? 라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정 대표님 고마워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마음. 23일 날이죠. 그제 이제 경기도 파주에 이제 금천육 광장했어요. 경기도 파주 애국동지의 파주 기세 그분들이 거기 광장에 서명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또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20여 명의 대통령 석방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걸 받아야 되지? 지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모든 정치인들, 그렇게 박파를 했던 정치인들은 다 선거 때만 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라고 폼 잡는 애들, 그런 자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을 시키는 자들이 이제 와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치고 한 코스에서는 한 손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아침부터 지금 그것만 합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서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 총을 올립니까? 내 자식들, 내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보다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 일념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년 동안 침묵합니까? 왜 4년 동안 침묵하셔가지고 이제 겨우 하시는 말씀이 유영아 변호사 그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러면 저들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좌파들에게 치이고 미래통합당들한테는 보수분열주의자라고 멸시당하고 갈시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원진 대표를 빠는 좌파 사당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듣고
그분들 집으로 돌아가면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어머님이십니다. 순수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무조건 그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 나왔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욱했습니다. 왜 그대 야당이냐를 했지만 대통령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묻지 마, 따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미래통합당에게 조건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치자, 연대하자, 통합하자라고 했지만 저들은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조차도. 묵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대통령이 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지금 이 인신감금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메시지 왜 냈습니까? 누구를 이 얘기를 듣고 왜 정무적 판단을 못 합니까? 왜 그런 메시지를 내가지고요. 대통령 메시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태극기 우파들도 친박신당 또 김문수 탈당해서 나가고 우리 공화당 남아있고 삼각으로 흩어져 있고 그런 파장을 몰랐습니까? 이영하 변호사가 장난쳤습니까?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우리 공화당은 지금 더욱더 이 당원들이 늘어나고 더욱더 결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강훈 목사 측이 강화문에 늘어나니까 이용하 변호사가 잘못 보고했습니까? 정강훈 목사도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랬습니까? 아니, 홍문종 대표에게 메시지를 준다 그랬습니까? 비대위 설치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했습니까? 비대위 설치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실 여부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우파 국민들 속에서도 조은진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일격탄을 날리고 있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하시려고 하면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셔야죠. 이런저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얘기라는 것을 왜 나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떤 온 말들이 오갔는가에 대한 취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차기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참패를 할 경우에는 또 조은진 대표까지 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좌파들한테도 버림받고 위장 가짜 우파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또 자유태극기 우파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는 가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아마 대통령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론인으로서의 분석은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도대체 왜죠? 왜? 저는 대통령한테요, 편지를 보내면 몸살이 납니다. 글을 걸지만요, 머리가 아파요. 멍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3년 동안 첫사랑한테 편지를 보냈으면요,
싫다 말다 어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공허하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편지를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1년에 지난 21일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요. 저는 이 대통령이 보다도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더 가슴이 쓰리가 아픕니다. 그분들이 자꾸 뭐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대통령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대통령 이해한다, 대통령 이해한다. 사실 지금 듣기가 그냥 거북합니다. 도대체가 뭐지 이게? 이 역사가 민초들이 항상 역사의 희생자가 되듯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역시 이 역사의 희생자가 돼야 되는가? 지금 이 총선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우리당,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얼마나 잘 뭉칩니까? 열린민주당에는 지금 현재 정봉주, 손혜원이 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 엉터리들, 또 법무부 인권국장에 했던 황모 국장, 이 지금 현재 뭘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친조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조국이 형성된 정당입니다. 지금 친조국, 친문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요. 이들은 지금 꿍짝꿍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이 특기가요. 기반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쫙 뭉치고 자, 지금 우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교안, 김형호, 한성교, 공병호 같은 그런 공천 참사를 일으킨 자들. 또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완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쿠라 정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교안이는 역사의 배신자입니다. 역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은요. 이 정치인을 찍어주고 싶지만 정치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가 헷갈린다. 누구를 찍어줄까요? 어떤 정치인을 찍어줄까요? 이런 와중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을 찍어주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일반 보수 사람들은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다. 이것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당의 피를 그대로 빨아먹는 새끼들입니다. 그 편안함이 안주하고요. 그들이 얼마든지 태극 우파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잡았을까요? 친문, 친조, 조국이 정당이 만들어지면서도 그들은 손을 다 잡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랍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는 다 합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교안은 뭐랍니까? 배척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배척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황교안이는 아주 처절하게 당할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용서하지 말아야 될 자, 이제 역전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으로 될 것입니다. 황교안, 그 다음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 순서가 이제 황교안이가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는 한 달 내로 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구통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조사 각종 보면요. 물론 그 여론조사가 맞지 않다라지만요. 결과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종로, 또 오세훈이, 나경원이 등 소위 이 야권의 간판 주자들도요. 지금 여권 신인들한테 졸전을 면치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지만 이게 현 주소입니다. 조국이의 사건들 또 울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빅 이슈들,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참사들, 이 중국발 이 역병, 이 우한 폐렴 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찬스를 이들은 다 공중분해시켜 버렸습니다. 야권은. 그리고 문재인이한테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갑자기 지금 이 정권에서 이 텔레그램 M방 사건이 지금 부각됐습니다. 텔레그램 M방 사건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패 죽여야 될 놈이지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이 또 이렇게 부각됐을까요? 이 예전에요. 우민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면 80년대에 세 가지 3S였습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 3S 정책입니다. 국민 우민화 정책. 결국은요. 이 정치에 멀어지고 또 국민이 이에 대한 우민화를 당한 정책에 세뇌가 될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한 이득은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챙깁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우리 국민들이 초창기 문재인 정권 이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정책적 실책적 오류를 많이 보냈습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경북 시민들이 전 국민이 합세해 가지고 이걸 지금 이긴 것은 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고 또 스페인 대통령이 전화하고 사우디에서 전화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모범국으로 이 모범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앞장서가 솔선수범했고 이 정부는 짜파구니 먹으면서 판대수하고 문재인은 오히려 이 전체 지금 혼선을 일으켰던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 우한 폐렴을 극복한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줄서기 세우다가 이제는 오늘 문재인 정권은 이 마스크를 국민들이 마음껏 살 수 있겠다, 베풀겠다. 그 자체 결국은 이건 뭘 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이제는 마스크도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스크 제작 공장업체에서 80%를 이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 자체의 이유가 바로 거기서 저는 오는 거라 봅니다. 그런 선심을 베풀 때 이 선심은요 또 다른 포퓰리즘에 변형된 유형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래 된 상태에서 지금 모든 이 여건이 이 정권이 이슈를 다 독점하고 있는데 황교안이 마음만 대구에 가 있다? 꼴값 떨어 자빠지고 앉아 있어요. 황교안이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대구 시민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미래통합당, 그래도 황교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제가 볼 때는 개돼지 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은 철저히 우리 공화당을 짓밟고 저들만이 살 수 있는 저들의 리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들의 리그 속에서 뭐 할까요, 우리는요? 자유국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메시지도 없고 좌파들은 공격을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황교안이라는 자는 완전히 자유파를 개무시하고 있고 이들은 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의원 내각제 또 이 연방제 수순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할까요? 다 때려치웁시다 그냥. 뭐 대통령이 뭐 석방이 되든 말든 네 나라가 자유가 무너지든 말든 다 그런 심정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갖고 있어요? 저는 갖고 있어요. 저도요. 아니 뭐 다 놓으면 되는 거지 뭐요.
사님이 거미줄 치겠습니까? 정말로 뭐 제가 앉아가지고 뭐 글이나 적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요. 보니까 뭐 글 적고 원고료 받고 하더라도 생활 되겠더구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나 내면서요. 여러분들 책 사주면 여러분들 책 좀 많이 사둘 거 아니겠습니까? 책 사들고 뭐 그냥 글이나 적고 막 앉아가지고 있지.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나 하고 한 잔의 술이나 마시면서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뭐예요? 손뼉 박수도 이래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요. 늘 우리 자유복민들은 공중에 향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데. 저 요새 보면요.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요. 하는데 오는 자마다 김문수는 튀어나가고 아주 김문수는 잘못됐습니다. 비례대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김문수의 실체를 또 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18일 동안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덜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그냥. 사람이 서로가 합치려고 하면요. 돈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조직이 있든지 뭐예요? 와가지고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어. 예? 바람을 일으켰나? 그랬어. 뭐 우리 공화당이 뭐 정당 지지율 압도적으로 올라갔나?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결론으로 이야기하세요. 본론이 뭐예요? 그냥 교회 가서 정강원 목사 석방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그게 김문수의 모습입니다. 잘 갔어요. 아주 굿바입니다. 뭐 이래 언급하고 싶지만요. 제 입이 더러우십니다. 입이 더러워져요. 뭐 H씨는 뭐 그냥 이미 떠나간 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유우파들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진정코 탄핵무효를 외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저 우리 공화당으로 봐요. 물론 진박신당도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지만요. 뭐 같이 뭐 열심히 뭐 방법은 다르겠지만 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친박신당에 있는 저는 그 지지자들 거기서 태극기 드는 분들은 저는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은 좀 비판을 하지만요. 친박신당에 있는 그 정치인 밑에 있는 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태극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어디 있더라도요. 서로 싸우지 마시고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악조건 속에서 자유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나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요. 아까 뭐 보니까 대충 이 조원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맞다라고 하던데요. 그 한번 어떤 분이 그런 말 아까 적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댓글에 조원진 대표가 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근거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네? 아까 뭐 이 조원진 대표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요. 상대 후보한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대구 분위기 정세가 어떠냐면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래통합당. 그래서 지금 이 조원진 대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조원진 대표까지도 대구 달서병에서 탈락합니다. 탈락. 우리는요. 우리끼리 볼 때는 이야 조원진 대표가 당선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공화당은 깨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현실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현실에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요 마치 우리가 다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것 틀에서 한 단계 밖에 나가면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선거가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만 태극기 우파 지지자들만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좌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조원진 대표가 낙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JB 선생은 뭐 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지만 어째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공개해 드리면 충격받을까 봐 제가 말은 못하지만요. 상황이 좀 이래요. 이래. 예? 조원진 대표 이제 낙선되면 뭐 다시 우리도 제자리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부 지뢰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유키 스님이 탈락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탈락한다는 기준이요. 그 기준이 그 조사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 조사 기관은 뭐 어디 뭐 말을 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뭐 리얼미티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가 거기서 조 대표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힘 빠지는 거죠. 힘 빠지는 거죠. 예? 조원진 대표가 18대에서는요 49.24%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대에서는 74.77%, 20대에서는 66.24%를 받았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이번에 이제 3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3파전이 되는데요. 이 3파전에 되기 우승할 이 당선이 가장 안전지역은 45% 이상 나와야 됩니다. 45% 이상. 그런데 턱없이 제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턱없이 낮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냐면요. 이길 수 있다는 그 단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예전에 조원진 대표가 함께 있던 그 조직들, 달서병에 있는 미래통합당 소속 다 지방시의 의원 조직들 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다 가 있는 상태고, 뭐 그들 내려면 조직이 이제 가동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알아요? 쪽수사입니다. 쪽수.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분들은요, 또 인근에 있는 분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요, 다 녹색 잠바 입고 내려가가지고 알려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참상을 알 것이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에게 친조원진 대표로 알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 당사에 갔더니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서울에서 내려가겠다, 알려야 되겠다고, 정말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왜냐? 조원진 대표가 낙선하면 우리 공화당 운명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 어떤 체제가 위태롭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원진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뭐 다른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 다 지켜야 되겠지만요, 특히 이제 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의 낙선과 당선은 상당히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이 운동에 있어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가서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 알리고 싶다 그러면 당사에 뭐 전화하셔가지고요. 나 조원진 대표 후보 내가 내려가가지고 뭐 시장 통해 가가지고 한 사람에도 만나고 대구 두류공원에 가가지고 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할 수 있대구만요. 보니 우리 공화당 뭐 당원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한번 해도 뭐 그냥 인해 전술로 다 밀어붙이면 방법이 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선거는 얼마만큼 그 사람을 많이 알리고 이래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자유우파 국민 손잡아 주세요. 조원진 대표 면담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의 손을 잡아주고 이제 잡아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미래통합당이 정면 거부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통합을 해야 됩니까? 저들은 하지 않는데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김순례 의원이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입당선은 적지 않았지만 우리 공화당에 왔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제명 조치를 취해줘야만 지금 거기서 우리 공화당 와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갈 분들을 다 제명 처분 혹은 그걸로 다 이동시키게끔 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 올 사람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거 등록 마지막까지 못 가게 하려고요. 아주 미래통합당요.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한교안이. 결국 김순례 의원 입당하는 게 나가리 됐어요. 나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1번은 누가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아니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는 누가 좋겠습니까? 1번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번 누구를 하면 될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왜 답이 없습니까? 예?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 1번은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미래당 비례대표 뭐 저 역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요. 허평한 장군님을 저도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허평한 장군 비례대표 받았습니다. 몇 번 받은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허평한 장군님이 몇 번 받은 거 아시는 분요?
허평한 장군님이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았는가 아시는 분들. 한 명도 맞추는 분 없네요. 허평한 장군 비례대표 번호를 받았습니다. 한 명도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 지지분들이 많은데 돌아가는 상들을 잘 모르시네. 그만 가세요. 허평한 장군님은요 0번 받았습니다. 0번. 이 숫자에서 0은요 0은 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0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허평한 장군님은 본인이 비례대표를 받으면 이 비례대표 순번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0번을 받는다. 100이 종군하겠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선거 대책 팀에서 정말 이 100이 종군 헌신을 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참 지도자는 이런 분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에서요. 정당 사상. 이 대표 자격들. 그러니까 천만인 무정운동 석방본부 대표를 역임하면서 또 대한애국당 창당에 했었던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원조 때부터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여러분들을 손을 잡아준 허평한 장군님이라면요. 저는 당연히 1번 받고 그런 분이 국회에 진출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바로 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허 장군님은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우리 공화당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일조하겠다. 내 자신이 비례대표를 받는 순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시킬 수도 있다. 나는 헌신을 하겠다. 그런 살신성인 정신요. 이 정신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정신입니다. 또 이 지방에 있는 지방 지역당 위원장들도요. 전부 다 이 조원진 대표를 비례대표로 나가십시오. 비례대표 1번을 하십시오. 지금 이 조원진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가게 될 이유가 조원진 대표가 비례대표에 나가야만 각 지역에 출마하셨던 60여 명의 이 지구당별로 가가지고 찬조 연설도 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또 이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들. 두 번째는 자칫 이 미래통합당에 같이 경선해서 이제 낙선할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의 향후 운명이 아주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미래통합당, 우리 공화당 이 지역위원장들이 조원진 대표에게 비례대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했지만요. 조 대표는 이런 지역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구에서 내가 설령 떨어지더라도 나는 내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내 지역구에서 진정코 내가 승부를 걸겠다. 그런 승부를 걸었을 때 그때 비록 떨어지더라도 낙선되더라도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이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허평한 장군님이나 조원진 대표를 믿고 따르는가? 대개 보면 이 한교안이 같은 경우도요, 비례대표 생각하고 있다가 막 꼼수 부리다 결국 종로에 밀려가 나가면서 이제 제외됐는데요. 이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자기가 편안한 길로 간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죽더라도 달서병에서 죽고 살더라도 달서병에서 살겠다. 당당히 심판받겠다. 이제 이런 그 지도자들의 살신성인 정신들. 근데 김문수 보십시오. 나 2번 주세요. 2번. 우리 정강원 목사님이 2번 받으라 그랬어요. 정강원 목사님이 2번 주라 그랬겠습니까? 정강원 목사님 1번 받으라 했는데 2번 받아야 됩니다. 2번 주세요. 2번 달라고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요, 이런 정신, 그러니까 기존에서 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서들, 자기 살신성인의 어떤 정신들이 묻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이 우리 공화당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요, 여러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복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막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 당선도 이태원인데 그거 가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 사람들은 그래 하는, 정치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요, 딱 코봐가지고 딱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저 가면 돈 써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당을 이렇게 한다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던지지 않습니까? 사나이들은요, 승부를 던질 때는 커브를 던지는 게 아니고 또 포크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직구를 던질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서는요, 마지막 타자를 잡기 위해서는 최동원이는 직구를 던졌습니다. 승부를 걸었습니다. 직구를 던져 승부를 걸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만, 자기를 던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지금 자유우파 지도자들의 구조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훗날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이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허평한 장군님 뭐 2번 나가셔야 됩니다, 3번 나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제 그 취재차 갔습니다.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허평한 장군님이 1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갔는데 그 장군님 이런 얘기들 다 수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유우파 국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아유,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이야,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그렇죠. 지금 허평한 장군님이 1번을 들어가 2번 들어가면요, 그 순번 조작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싸움이 됩니다. 보다 더 좋은 인재들이, 좋은 분들이 그 비례대표를 받고. 근데 비례대표 받으면 뭐합니까? 비례대표 받으면 뭐예요? 받으면 뭐 다 됩니까? 비례대표 받으면 다 돼요? 안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올라가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간절한 마음마저도요, 대통령이 이번에 손을 놓아버리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총선 끝나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쪽에서, 나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뭐 당장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어떻게 저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뜻을 저렇게 외면해 줄 수 있을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던 자들이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진 찍은 거 같이 내밀고,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이용하고 더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야,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조원진 대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사진 찍은 거나 또 일반 뭐 더불어민주당, 그 미래통합당에 있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 뭐 같이 사진 찍은 거나, 그러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 같이 있구나.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지지자들만, 이건 아니다, 맞다, 진짜냐, 가짜냐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뭐 제 말이 여러분들이요,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신자 되는 거, 뭔가 미안해하고, 내가 혹시 분탕이 아닌가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키워놓고 말해서. 그래 되면요, 대통령 이제 인신감금 저 사진 다 내릴 겁니다. 다 내려요. 내가 제가 왜 그럽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이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대통령도 가면 지키려면 지킨 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동참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해야 됩니까? 왜? 똑같은 고통이 겪는 거 아닙니까? 뭐 영어의 몸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겁니까? 아니랍니다. 저는 그래요. 끝까지 아니면 그래서 탄핵 무효는 외쳐야 되고요. 개인 박근혜 대통령은 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탄핵 무효와 대통령 대한 석방은 저는 줄기차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제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그죠?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대 야당 중심으로 하라는데, 제가 왜? 그대 야당은 다 대통령 메시지도 정면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제가 왜? 어떻게 할까요, 유영하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정생님,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엉망되는데. 다 선거 때가 제가 한번 볼 거였습니다, 선거 때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버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제가 솔직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까지 올라온 마음을 말 못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얘기해 줍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이 탄핵 무효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는 줄기차게 얘기됩니다. 저는 개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손을 놓겠다라는 거지, 탄핵 무효라든지 이거는 제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래는 버리겠다 이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저는 이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만큼 편지도 적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일이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일 뒤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만 3년째입니다. 만 3년째. 이번에는 만 3년의 의미,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 인신감금 철회와 석방은 계속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만 3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여전히 혼란, 혼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커빌 선생님 기분 알지만요. 기분 알아요. 기분 압니다. 저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래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바위처럼 대통령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볼 때도 더 안쓰럽고요. 더 안쓰럽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뵙죠.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조은진 대표 당선 이태롭고 여러분들 많이 더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